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성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영성이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무의식들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밀도 있고 강도 높은 그런 정화의 시간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저희 경우도 굉장히 그 시간이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특히나 가장 힘들었던 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처음 겪었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산 바로 근처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를 그 산 근처에 살게 해두고 바쁘지 않게 시간을 많이 두게 한 다음에 정말 일주일에서 열흘 내내 힘들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심리학이나 영성을 공부한 건 10년 그 정도 되니까요. 그 전에도 이렇게 꾸준히 해오긴 했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강렬하게 이 어두웠던 기억들이 침습하듯이 다가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들여다보기 힘든 난이도 상, 특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내내, 오늘은 과거에 어떤 수치스러웠던 일들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 다음 날은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은 들여다보기 싫다 할 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쉴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밤에는 그냥 수월하게 잘 수 있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지금은 그 일이 지났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장면에 내가 상실했던 것들을 다 담아서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지, 정말 그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디렉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면을 연출한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르지 않겠죠. 그분께서 정말 고도의 지능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시각으로 그 장면을 연출했는지, 제가 가끔 자각몽을 꾸거든요. 꿈을 꾸다가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거 꿈이구나 라고 이제 자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면 중에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자각몽을 꾸면 하늘을 난다거나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꿈이었는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그 꿈들은 너무나 지독했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성희야 잠에서 깨, 숨을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낮에 영화했던 무의식의 어떤 그런 사건들보다도 밤에 꿈을 통해 봤던 것들은 더 난이도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없이 그렇게 힘든 기억들을 정화할 때 그 시기에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잘못 뛰어가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가벼워지고, 무언가 나를 올감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한 번에 끝이지 않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오고 또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든가, 아니면 내 삶이 정말 엉망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성 쪽을 공부하시다 보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으면서 굉장히 감탄했던 거는, 와, 인간의 지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의 지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로 떠올랐던 게, 제가 첫 직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어서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는 머리형이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초이스하거나 이럴 때 톤온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컬러를 잘 매치하면 안정적이구나, 어떤 컬러 조합은 어떤 느낌을 주네, 이런 거를 제가 좀 암기해서 쓰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직해서 보니까 현업에 뛰시는 디자이너 분이었는데 아마 사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암기라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감각적으로 제 느낌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나는 디자인 쪽으로 크게 인정을 받거나 이걸 먹고 사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의 차원이 다르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논리적인 게 더 강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 더 맞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플래시 프로그램 쪽으로 더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제 몇 차례 겪으면서 느꼈던 건 우주의 지능은 정말 놀랍구나. 인간의 에고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따라잡을 수도 없고 넘사벽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웠던 건 이제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각하지 못한 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이것을 부딪히게 해줄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 그리고 방법, 타이밍, 모든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절묘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 얘가 어떤 사람과 제가 한번 딱 크게 충돌을 했는데 그 사람과의 충돌로 인해서 정말 한 7, 8가지의 에고를 정화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마치 어떤 나무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뭔가 큰 충돌로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과의 한 번의 충돌로 어렸을 때 뭐 부모에 관한 일, 뭐 사춘기 때 있었던 일, 과거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항상 먼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재밌겠다 이래서 제가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 뭔가 예견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들여다보기 싫은데 내가 머리로 이게 납득이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이 놀라웠고 감탄스러웠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이런 본성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그 후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죠. 오유형들이 불교에 끌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도 오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는 굉장히 자각을 중시하고 죄의 근원을 무지함으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각하는 이런 것들이 불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어떤 뭔가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었던 내용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불교는 종교를 전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을 이제 인연에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불교가 필요한 시기가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불교를 배우러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생각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저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야 돼, 이제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작용처럼 이제 저는 제 삶에 오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밀쳐내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그냥 그런 제가 수용해야 하는 범위에 넣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사실 본인이 굉장히 용감하고 나름 꽤 욕심이 많은 영혼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 어떤 잠결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이 모두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는 그런 편한 상황이 유지되는 걸 나는 원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너무 심심해,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거는 재미없어, 뭐 이런 식의 내적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삶의 그런 어려움들도 겪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아마 이렇게 살기로 선택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꽤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길 가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성취감 느끼고 좀 이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내적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끝납니다. 단기적으로 끝나고 또 다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좀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낀다는 거는 인이 아니라 아웃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무의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의식 차원에서 자각을 못했고, 이걸 내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다 소화해서 배출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나 자신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많은 좋지 않은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고, 분명히 나의 선택도 작용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